안녕하세요. 입시 교육 정보를 담다 미디어브이 미디어에듀 깡입니다. 벌써 수능이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위하여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수시 전형이나 논술 전형으로도 많은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논술 전형에 도움을 드리고자 분당의 논술로도 유명한 홀탑학원 김지우 원장님을 찾아뵙고 논술이란 무엇인지 좋은 논술물을 쓰기 위한 팁을 받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논술이 28개 대학에서 논술을 시행을 하는데요. 아직은 대입에서 논술을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고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논술을 주장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논술은 어떤 주장이 옳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즉 논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들을 잘 들어서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이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논술문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각 대학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문제에서 중요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들을 찾을 때 지문 안에 핵심 워드를 먼저 찾아서 나열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관형을 정통으로 관형하듯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어떤 거를 요구하는가,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예를 들면 비교를 해라 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시문의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등하게 나열을 해갖고 비교를 해야 되고요. 분석해라 라고 하는 거는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나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비판을 해라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비판이라는 것을 어떤 대상의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판을 해라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분석해라 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연결을 하면 어떠한 대상을 비판하세요 라고 하면 그 대상을 분석하세요. 분석하세요 라는 거는 장점과 단점을 대등하게 나열을 하면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읽을 때 지문에 있는 핵심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 글에 이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쓰고서는 문제를 읽고 쓰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120분 동안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보통 한 20분 정도 놓고서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원고지를 가지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천장에 어떤 천자를 쓰세요 라는 천자의 원고지가 있다면 나는 서론을 200자, 본론을 700자, 결론을 100자 정도를 쓸 거야 하고서 원고지 구성을 먼저 가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문단의 서론에서 필요한 중심 문장, 본론에서 필요한 중심 문장, 그 다음에 결론에서 필요한 중심 문장을 나누어 가지고요 대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주장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 생각한 주제랑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관성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논리 전개에 무리가 없어야 해요. 논리를 전개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랑 상관이 없는 말이 나온다던가 또는 어떤 오류에 빠져가지고 비논리적인 말이 나온다던가 라고 하면 매끄러운 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대치를 통해서 구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은
내 생각을 주장을 하기보다는 약간 귀납 추론적인 글을 자주 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겸손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장을 먼저 말을 하고 그 어떤 근거를 뒤쪽에다 하는 것들을 습관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수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쟁률이 높은 그런 여러 원고들을 볼 때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글씨는 가급적이면 정성스럽게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쓰고 자신있게 썼을 때 매끄러운 글이 보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문제점을 뚜렷이 파악하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용어가 어떤 건지 단순화하면서 분석을 해갖고 쉽게 자기만의 글로 풀어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장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논리 전개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글을 바로 쓰기보다는 문제 분석을 한 20분 정도 한 다음에 원고지에 배치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구성하기를 통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나 아니면 요약도 마찬가지죠. 요약도 내가 주장을 할 글자 수, 그 다음에 근거로 할 글자 수를 먼저 가늠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통해서 글을 쓰는데요. 글을 쓸 때도 가급적이면은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나 내 생각을 앞쪽에다 배치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 근거를 들으면 교수님한테 저 생각은 뭐예요? 하고 먼저 각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 매끄럽게 읽어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요. 글씨는 정성스럽게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은 논술문은 구성하기가 매끄럽게 되어 있고요. 주장의 일관성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쓴 글이 좋은 글이고요. 이때 또 키포인트는 지문에서 나오는 핵심어들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이 글에는 이 정도의 핵심어들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키워드를 먼저 찾아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쉬운 논술이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 영상은 세움 MSG 영재교육, 세움 FIT 영재센터, 대치동 MESA, 분당 쿨탑학원, 사이언스 전진호, 사전 내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